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단비대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는 진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단비대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그 말단비대증은 사실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요. 치료 과정, 진단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단비대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말단비대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이제 성장을 유도시키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성장은 당연히 어린 아이들 또 사춘기 때까지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 안에서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소위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서 성장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성장 호르몬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고 계속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거슬러서 성인이 된 이후에 성장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 몸 안에 많이 분비가 되고 존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모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키가 계속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성장판이 닫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키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 대신 과도한 성장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 그 효과로 손가락이나 발끝, 또 턱끝, 이마 이런 데가 이제 계속 자라나게 되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이 성장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서 이게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과다한 노출로 인해서 외모가 변형이 되고 장기들이 정상보다 더 커지게 되면서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그와 함께 이런 성장 호르몬의 과다로 인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여러 가지 대사성 합병증들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그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까지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말단비대증이 진단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런 성장 호르몬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빨리 해결시켜 줘야 하는 그런 이제 치료 목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말단비대증의 특징은 굉장히 진행이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의 변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마다 드리는 이제 과거 경험이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말단비대증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 중에는 본인의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병원에 보호자로 왔다가 의사 선생님이 지금 환자분이 아니라 보호자분이 말단비대증이 의심되니까 그와 관련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진료를 보시고 진단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돼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다행스럽게도 수술로서 완치가 돼서 그냥 지금은 정기적으로 이제 확인만 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떤 외모의 변형이라던가 이러한 변화가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아주 느리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예전에 맞았던 반지나 신발이 안 맞는다던가 관련된 의료진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말단비대증은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 머릿속에 뇌하수체라는 장기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분비량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뇌하수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성장 호르몬이 계속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로 인해서 말단비대증이 발생을 할 수 있죠.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몇 가지 더 보고되고는 있지만 너무 희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성장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종양이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단비대증은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있다는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말단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포도당 용에 의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체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말단비대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뇌합수체에 종양이 있는지 여부는 MRI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말단비대증에 진단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울림통이 커지고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성장 호르몬은요, 우리 몸 안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반면에 성장 호르몬은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비대증이 진단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없던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의 당뇨병이 동반돼 있을 확률도 높고요. 만약 그 전에 당뇨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병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당뇨병이 진행이 되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대사성 합병증, 예를 들면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반될 확률이 높고요. 이는 결국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망률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단비대증을 치료해야 되는 그 이유를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사성 합병증,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동반될 확률이 높고요. 최근 보고를 통해서 이런 이 말단비대증 환자들이 암에 진단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진단됐을 때는 이 진단이 정확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확진 검사를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반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와 함께 대장암이나 갑상선암의 동반 가능성, 그 다음에 향후에 치료 과정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도 진단 시점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드물고요. 말단비대증도 이런 그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보고가 되진 않았지만 외국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게 되면 특정 유전자의 변형이나 이런 변화로 인해서 말단비대증이 여러 그 가족 구성원에게서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단비대증은 이제 뇌하수체 종양에서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 종양을 제거해야 됩니다. 종양은 수술적 제거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종양의 특성에 따라서 수술만으로도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종양이 너무 크다든가 또는 종양이 위치가 수술에 좀 적합지가 않아서 수술만으로는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때에 따라서는 재수술을 해볼 수도 있고 내과적 치료로 이제 주사제를 통한 약물 치료를 이제 같이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종양의 제거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가 여러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해 주시고 정확히 실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꼭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방문해 주셔야 되고 또 계획된 검사 또 계획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대한내분비학회 유튜브 채널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